예전에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죄송해서 하나만 드리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맨날 몽골이 쳐들어와서 러시아 형들 뺨때기 때려서 러시아가 맨날 피를 토했다. 그래서 뭐 몽골의 러시아를 지배한 그 200년의 시대 기억나시죠? 맨날 이 얘기했잖아요. 타타르의 뭐 멍해라든지 몽골이 러시아를 지배한 200년간 뭐 러시아 형들이 여기서 싸다구를 맞아서 뭐 다 뺏기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역사는 여기서 붙어져. 따귀를 처음에 때린 건 좋은데 선빵을 날렸지. 선빵을 날렸는데 문제는 경기는 조금 지금까지는 불리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빵을 날리고 조금 있다가 러시아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반 3세라는 아저씨가 칸이라는 표현 씁니다. 몽골이죠. 칸의 신하가 아니다 라고 들고 일어나요. 감히 몽골한테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때의 역사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아래 티무르라는 나라가 몽골을 후려치고 있었거든요. 여기 몽골이죠. 킵차크 항국. 티무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원투펀치 저기서 원투펀치 하니까 킵차크 항국이 굉장히 힘이 약해지니까 요 근처에 있던 러시아 형들이 이제는 너희 신하가 아니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건데 여기까진 좋은데 여기서 러시아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있으니까 누구냐면 이반 4세라는 분이 등장해요. 별명이 이반 뇌제입니다. 이반 더 테러블. 최초의 차르예요. 차르란 단어도 원래 있었는데 러시아 왕이 되면서 자기를 차르라고 칭한 짜르죠, 짜르.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왜일까? 왜 이분을 가장 좋아하느냐? 일단 이분 그러면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광기의 리더십. 근데 이게 표현이 광기가 아니라 진짜 저 표현이 그런데 진짜 매드였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진실이냐라는 썰이 있습니다. 수은을 먹었다는 썰도 있고 무슨 뭐 병이 실제로 있었다는 썰도 있고 이게 진짜 표현이 광기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썰이 있는데 썰이니까 처음에 등장하면서 차르가 됐을 때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성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때 당시에 러시아를 굉장히 잘 이끌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왕비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요즘에 썰에 따르면 수은을 후루룩 짭짭하신다는 썰이 돌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헬렐레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광폭한 폭력성과 잔인성의 봉인이 풀려버렸다.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면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인데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어. 그렇다고 꾸짖으면서 임신한 며느리의 배를 발로 차버려요. 정신 나갔죠? 왕자가 말렸지만 늦었어요. 그래서 왕세자비가 유산했어. 자기 손자를 유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아빠를 원망을 해요. 할 수 있겠죠? 아빠한테. 그거 왜 그랬냐고. 좀 참지 말이야. 뭐 이런 소리를 했더니 이반 4세가 이성을 잃고 몽둥이로 프린스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깜짝 놀란 옆에 사람들 말렸지만 이미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말이 웃기죠.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이반 4세가 자기 아들을 안고 통곡을 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가서 때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잠깐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라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고 그게 그 유명한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작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표정.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순간 나간 거죠. 아들의 머리를 후려쳤다가 죽어요. 아들이 3일인가 뭐 4일인가 있다가 결국 죽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왕가의 대가 끊깁니다. 이게 600년 된 왕가라고 하거든요. 600년의 대가 끊겨요. 이걸 날렸다가. 근데 이게 러시아 명화입니다. 한 100년 정도 된 그림일 거예요. 100년 조금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자꾸 훼손 위협을 받습니다. 뭐 30대 남성이 훼손했다 2018년 뉴스고 뭐 보드카를 먹고 들어가서 훼손했다 그러는데 이게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저 그림을 싫어해요. 그림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옛날에도 훼손이 된 적이 있었대요. 왜 싫어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민족주의는 이반 4세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뭐 그런 사람인데 아들을 패죽인 매드한 사람으로 모으는 게 싫은 거죠. 사실과 다르다는 거지. 저 왕자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왕이 때렸을 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왜 민족주의자들이 이 왕을 좋아하느냐? 지금 나왔지만 러시아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이반 4세라는 사람이. 왜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옛날 러시아는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었죠. 이렇게. 여기가 주로 러시아였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는 얼마네요? 이만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러시아는 오른쪽으로 저 시베리아 끝까지 가잖아. 알래스카까지 가는 게 러시아거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 당연히 안 그랬어요. 이게 원래 러시아 게 아니었죠. 원래는 이 근처에서 러스의 왕국이었잖아요. 러스들의. 근데 이반 4세라는 아저씨가 왼쪽하고 당연히 투닥투닥도 많이 하는데 아까 전에 봤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킵차크 칸국 같은 몽고 애들이 약해지니까 오른쪽에 눈을 뜹니다. 짜잔! 오른쪽에 눈을 뜬 거의 러시아의 최초의 왕이에요. 시베리아 정벌을 하는. 이게 우리는 몽골의 러시아 정벌만 알고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시베리아 정벌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냐?
1600년대까지 저 아저씨가 돌아가기 전까지 러시아 영토가 예전에는 모든 관심이 이쪽이었는데 관심을 일로 돌리면서 땅을 일로 넓히기 시작해요. 이 결과는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기까지 저 아시아 대륙을 이제 횡단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저씨가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성공을 하면서 지금의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모습을 만드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 서쪽은 대항해 시대였어요. 당시에 유럽은 인도를 가기 위해서 바다로 대항해 시대 나의 땅을 넓혀라 대영 제국이다 해가 지지 않는 무슨 뭐 무적 함대네 뭐 포르투갈하고 뭐냐 대서양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스페인하고 이건 니꺼 저건 니꺼 그런 시절이잖아요. 서쪽에서는 대항해 시대하고 영토 만든다라고 정신 없었는데 러시아는 대항해 시대 했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죠. 러시아도 바다가 있어요. 얼어서 그렇지. 근데 러시아는 식민지를 미친듯이 만들었다든지 대항해 시대를 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왜? 얘네는 대시베리아 시대라고 있었어. 물론 힘이 좀 뭐 없었냐? 힘이 있었지. 힘이 뭐 그렇다고 물론 뭐 영국이나 그 정도로 세진 않았겠지만 걔네들은 대항해 시대로 바다를 통해서 영토를 찾고 있을 때 러시아는 동쪽으로 찾고 있었어요. 이게 대시베리아 시대입니다. 지금의 러시아를 만들었죠. 그때 당시엔 누가 있었다? 몽골족이 있었죠. 몽골족을 밀어내면서 동쪽으로 이반 4세가 16세기 초죠.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정복했죠. 우리가 아는 대항해 시대에는 서쪽 해로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니면은 영토를 넓혔는데 러시아는 육로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정복하는데 사실상 성공을 했죠. 당시 이제 시베리아 지배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몽골의 후예? 몽골의 뭐라 그러냐 남은 모습? 그런 칸국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당시에 다 내전으로 힘이 약해지고 내전으로 쪼개지고 이걸로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반 4세를 필두한 러시아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원래는 몽골이 셌죠. 러시아가 처음에 몽골이 지배했을 때는 러시아 대공이 되면은 몽골로 허가받으러 가야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왕 되면은 뭐 보내듯이 러시아에서 무슨 뭐 군주가 되면은 몽골로 저 대도 될까요? 이거 하러 갔어야 됐어요. 실제입니다.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반대로 완전히 러시아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벌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뇌자라고 불리는 더 테러블 이반 4세의 무력 점령. 우리는 몽골의 무력 점령만 들었지만 여자와이든 노예를 삼고 이슬람 모스크를 부시는 칸국들을 날려버린 러시아의 무력 점령이 시작이 되고 이게 사실상 징기스칸에 대한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린 요 굴복한 과거만 알지만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뭐 다 알죠. 그 결과는 아까 1600년대가 여기까지고요. 1700년에 나머지 100년 사이에 싹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만했어요. 이게 러시아가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이 예전에는 이거 뭐 사실 주인이 없거나 뭐 몽골 애들 띄엄띄엄 살거나 뭐 그랬던 거죠. 이쯤에는 뭐 나라 몇 개 있고 뭐 그랬던 거였는데 싹 밀렸죠. 쫙 밀려서 지금의 초강국 어떻게 보면 뭐 슈퍼파워의 러시아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광개토 몇 세가 이걸 밀어서 땅이 이만하면 난리 났죠. 거의 슈퍼맨이지. 그분의 위상은 야 거의 슈퍼맨이지. 야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여기를 밀어서 이만한 걸 만들어 왔다. 야 이러면 장난 아니지. 야 뭐 거의 뭐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문제가 아니지. 거의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을 거예요. 신적 존재로.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죠. 당시에는 요만했던 나라가 이만해지더니 동쪽에 눈을 뜨더니 대항해 시대가 아니라 대시베리아 시대 하면서 이걸 다 먹은 게 불과 1700년, 300년 전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러시아의 모습이 돼 있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반 더 테러블 네제 이반 4세가 아들을 쳤잖아요. 그래서 600년 왕조의 대가 끊깁니다. 아들의 그 손자는 며느리 배 차서 손자 돌아가시고 아들은 머리 때려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600년 왕조의 대가 끊기고 우리가 아는 로마노프 왕조라는 게 이때 시작이 돼요. 왜냐면 대가 끊겼기 때문에 왕비의 동생의 손자가 차르가 됐어요. 한마디로 왕비 쪽 가게로 새로 문이 열리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우리가 아는 왕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도 뭐 역사책에 많이 배운 표트르 대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죠. 이분이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본격적인 이제 강대국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럼 몽골은 뭐 하고 있었냐? 그동안 뭐 하고 있어요? 왼쪽에서는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고 오른쪽에서는 우리 영웅문에서 보던 우리 주원장 형이 명을 만들더니 장무기를 배신하고 위로 올려서 여기 있던 애들이 쫓겨나죠. 원나라가 쫓겨서 위에 있는 북원이라고 조그맣게 생존을 합니다. 그나마 생존을 하고 있었는데 명이 끝난 다음에 청나라에선 힘이 더 세지니까 아예 거기도 날리죠. 거기가 여기였어요. 여기를 다 날려먹은 거죠. 이 정도를 날려먹으면서 지금의 청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이게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엔 요만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토가 최대한 넓어졌을 때 이게 청이죠. 자기네 영토가 최대한 넓어졌을 때 이게 자기네들 거기 때문에 이제 저거에 대해서는 뭐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몽골은 또 뭐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왼쪽에서는 러시아, 여기서는 중국 다 쫓겨나고 여기에 어떤 하나의 자치구 비슷하게 복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발음이 어려워요. 후툭투 8세라 그러는데 8세인 건 이유가 있죠. 1세에서 7세도 있어요. 뭐 그냥 뭐 별로 인정은 못 받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1세, 7세 이런 게 쭉 있었는데 1911년에 그 위대했던 몽골은 어디 가고 가까스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 후툭투 8세는 그 티베트 불교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1911년이기 때문에 사진이 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몽골의 칸.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몽골의 칸의 사진을 보고 계세요. 이게 티베트 스님이시니까 이거죠. 환생을 인정받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 돌아갔다 살아왔다 돌아갔다 살아왔다 하시는 거잖아요. 환생을 한 거죠. 수천 년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환생을 해서 지금 몽골의 대칸이 돼 있는 1911년에 후툭투 8세인데 잠깐 좋았지만 독립선언하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중국이. 어우 장난치세요 하고 올라와서 뭐 힘없으니까 그냥 에휴 쑥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러시아가 파워가 세지니까 러시아가 진군을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로만 표트로비치 웅게르 슈테른베르크라는 형이 부대를 이끌고 몽골에 딱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와서 자기가 몽골을 딱 점령을 하니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나도 데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데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 화이트 백인 몽골 데칸을 보고 계시죠. 실제입니다. 실제 웃기라고 한 얘기 아니고 몽골 데칸이에요. 데칸. 로만 웅게른 슈타인베르크 남작이었는데 하여튼 몽골에서 데칸이 됩니다.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이 주변을 이제 둘러싸게 되니까 데칸이니까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환생 부처이자 징기스칸의 환생이다. 저분도 수은을 드셨나? 하여튼 뭐 그런 소리를 자꾸 믿으면서 자기는 징기스칸의 환생으로 생각을 해서 몽골 사람들을 자꾸 유목생활 하라 그러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죽이고 몽골 초원이 피비린내가 진동할 정도로 엄격한 강압적인 어떤 데칸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대단히 웃기다 그러면 뭐하고 대단히 황당하게도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에서 마르크스 레닌 혁명이 발생을 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무슨 자본주의도 없었는데 유목생활하고 양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르크스 레닌 혁명을 해. 이게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예요. 소련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유목생활하고 이렇게 저 뒤에 보이는 산으로 무슨 뭐 야크 끌고 다니고 하다가 뭐 소 끌고 그러다가 물론 뭐 도시도 있지만 마르크스 레닌 혁명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했을까는 모르겠어요. 1차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데칸 징기스칸의 환생 웅게른 슈타인베르크 형은 총살 이렇게 총을 맞고 레닌 형한테 잡히죠. 그러라고 너를 거기에 보낸지 아냐 이 자식아 이래갖고 보낸 레닌 형한테 잡혀갖고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거기 가서 네가 무슨 데칸이라는 등 그런 거 갖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아는 그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잖아요. 그때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울란바토르. 붉은 영웅의 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혁명, 수도 영웅의 땅. 소련식 공산화가 되죠. 무려 몽골이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몽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랬다가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죠. 해체할 때는 다시 민주주의로 돼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대통령이 있고 한데 돌아보면은 다 돌아왔냐? 아니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몽골의 외몽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몽골로 알고 있는 여기고요. 옛날에 중국한테 뺏겼다고 표현하면 혼날 테니까 옛날에 중국 아저씨들이 가져가신 이거는 못 찾았죠. 이거는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이름 자체가. 중국은 1cm도 뺏길 수 없는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얘기하는 내몽골 자치구가 돼 있고 지금은 몽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했던 징기스칸 시대 대제국을 생각을 하다면은 왼쪽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벌로 이만큼 뺏기고 오른쪽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만큼 뺏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게 여기 완전히 남은 거죠. 이렇게 남은 한여름밤의 꿈이 됐고 우리가 아는 몽골에 복속당했던 러시아 그거는 이니시였고 게임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게임은 러시아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시베리아 정벌을 하면서 지금의 초강대국 러시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러시아가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은 몽골이 훨씬 더 두들겨 맞은 거죠.